여기 5차원적 가능성을 활용해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연구되고 관찰되고 보고된 사례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구조 그리고 삶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5차원적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영하의 눈밭, 한 사람이 젖은 천을 몸에 두른 채 눈 위에 앉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30분 안에 저체온증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그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젖은 천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 특히 허버트 벤슨 박사팀이 티베트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냉환경 실험에서 실제로 관찰된 현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환경은 극한이었습니다. 몸을 위협할 만큼 차가웠죠. 그런데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몸은 환경에 반응한다. 추우면 체온이 떨어진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수행자는 추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싸우려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호흡을 깊게 끌어내리고 심박을 낮추고 의식을 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따뜻해져야지가 아니라 이미 몸이 따뜻해진 상태를 먼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 등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느낌, 그 감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체온 상승, 대사율 증가, 그리고 갈색 지방 활성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몸의 자동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준 겁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의식이 먼저였던 거예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조용한 병실, 치료로 지친 환자들. 미국 여러 병원에서는 8주간 진행되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존 카바틴 교수가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기반합니다. 방법은 단순했어요. 하루에 약 40분 정도 그저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 억지로 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몸에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염증 지표 감소, 면역세포 활성 증가, 그리고 통증 완화 같은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진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요한 병실 안에서 작은 변화가 천천히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주 익숙한 장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새벽 2시, 불 꺼진 방, 천장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또 실패했어. 이 생각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수전 놀렌 호엑세마 교수는 우울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반추, 즉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곱씹는 사고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뇌 연구에서는 자기 생각에 계속 빠져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회로의 과활성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거예요. 생각이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가 재발성 우울의 재발률을 의미 있게 낮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어요. 나는 실패자다라고 믿는 대신 지금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것.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생각과 잠시 거리를 두는 것. 이 작은 차이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결과 뇌의 과활성 영역이 줄어드는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생각과의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자, 세 이야기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눈밭, 병실, 새벽의 침대. 각기 장면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던 감각과 생각의 패턴을 의식적인 반복으로 다시 설계했다라는 것. 반복된 감정은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강화된 신경망은 호르몬 반응을 만들고 그 호르몬은 면역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행동은 현실을 바꾸게 되죠. 자, 그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올라오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나요? 그 감정은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몸의 습관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의식적으로 새로운 감각을 반복할 수 있다면 몸의 반응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그리고 기회를 바꿀 수 있다면 이 가능성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명상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베트 수행자만의 능력도 특정 환자만의 기적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매일 단 5분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하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여러분의 신경망을 바꾸고 몸의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즉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5차원적 가능성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 현실 속 여러분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이 명상의 효과로 여러분의 인생 또한 충분히 실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 오늘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